안녕하세요. 우르노아입니다. 저의 창작 소설 아모레 뉴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화 에너지 수호자와 비밀의 공모자들을 소개합니다. 제6장 비밀의 공모자들. 인천공항의 출발 로비는 거대한 정적에 잠긴 전장터 같았다. 전광판에 붉은 글씨들이 목적지를 알리며 깜빡였고 수천 명의 여행객이 무심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가방끈을 꽉 쥐었다. 한 교수님의 데이터와 내 손끝에 머물던 푸른 잔과 이 모든 경이로운 진실을 외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스마트폰 화면 속 가십거리에만 열중할 뿐이었다. 진실은 너무나 거대해서 오히려 현실이라는 얇은 막에 가려진 채 농담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다음 분 여권 보여주세요. 출입국 심사대의 직원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여권을 건네며 그의 눈을 응시했다. 심박수는 정상, 호흡도 일정했다. 하지만 그가 내 여권을 스캔하는 순간 심사대 모니터 위로 흐르는 푸른 데이터들 사이로 이질적인 주파수가 섞여 들어가는 것을 포착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는 구종족이 심어놓은 검문원이었다. 그는 내 여권 사진과 내 얼굴을 대조하는 척하며 내 몸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힉스 입자의 파동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었다. 목적지가 칠레군이요. 취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배제된 금속성의 공명이 담겨 있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내 뒤에 서 있던 한 신혼부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댔다. 그들에게 이 직원은 그저 일 처리가 늦는 무능한 공무원일 뿐이었다. 아무도 모른다. 지금 이 짧은 대화 속에 인류의 잠재력을 감시하려는 고차원 존재의 서늘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나는 면세 구역을 지나 게이트로 향하며 주변을 살폈다. 이제 내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명품 가방을 고르는 귀부인의 목덜미 위로 미세하게 돋아난 수정질의 돌기. 비행기를 기다리며 신문을 읽는 신사의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세로형 동고. 신종족과 구종족은 이미 이 공항이라는 거대한 정거장을 자신들의 체크포인트로 개조해 놓은 상태였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며 보이지 않는 주파수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구종족들은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며 나를 경계했고 신종족들은 굶주린 늑대처럼 군중 틈에 섞여 내 에너지가 폭발할 순간만을 노리고 있었다. 게이트 앞 벤치에 앉아있는 내 옆으로 갈색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와 앉았다. 그는 신문을 펼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오직 내 뇌세포를 직접 타격하는 주파수였다. 금 기자, 자네가 써온의 비밀을 건드린 순간부터 이 공항의 모든 산소 분자는 자네를 감시하는 안테나가 되었네. 자네가 타게 될 비행기는 칠레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어. 저들이 기류를 비틀어 자네를 차원의 틈새로 던져버릴 계획이거든. 고개를 돌리자 남자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멀어지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지면에서 1mm 정도 떠있는 듯 기묘하게 매끄러웠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 그리고 인간의 탈을 쓴 채 일상을 공모하는 외계 종족들. 나는 이제 비행기라는 금속 상자에 갇힌 채 고도 1만 미터 상공에서 벌어질 차원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제7장 결정의 전장 수정 전제. 안전벨트 착용 신호가 울리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구친 순간 객실 내의 모든 소음이 단칼에 베인 듯 사라졌다. 옆자리 승객이 넘기던 신문지는 공중에 멈췄고 승무원이 따르던 오렌지 주스는 투명한 황금빛 구슬이 되어 허공에 고정되었다. 인간들이 인지하는 시간의 축이 부러진 것이다. 나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좌석에 남겨져 있었다. 나의 의식만이 힉스 입자의 파동을 타고 비행기 동체를 투과해 고도 1만 미터 상공을 지나 대기권 너머의 검은 우주로 사출되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고요한 어둠만이 존재하지 않았다. 내 눈앞에는 수만 개의 거대한 에너지 크리스탈들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신종족과 구종족이 서로의 존재를 소멸시키기 위해 투사한 순수 의지의 현신이었다. 그들은 우주선을 타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가 거대한 무기가 되어 수천 가지의 색채를 띤 빛의 기하학적 문양으로 서로를 타격하고 있었다. 제8장 에너지의 향연. 신종족이 쏘아올린 크리스탈 칼날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달려들었다. 그것은 루비보다 붉고 다이아몬드보다 투명했다. 물질은 아니었으나 닿는 모든 공간을 공허로 분해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맞서 구종족의 파수꾼들은 에메랄드빛 방어막을 거대한 요새의 형태로 구체화했다. 이것이 그들의 전쟁인가? 전투는 소리 없이 찬란했다. 오색 찬란한 빛의 무기들이 부딪힐 때마다 우주는 마치 거대한 만화경처럼 뒤틀렸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블랙홀 형상의 크리스탈이 나타나 빛을 집어삼키면 다시 그 안에서 초신성 폭발과도 같은 프리즘의 향연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시간을 초월해 있었다. 비행기가 구름 한 점을 지나는 0.1초의 찰나 동안 우주에서는 수천 년에 달하는 에너지가 소모되고 재생되기를 반복했다. 제9장 인류의 무기 형상화되다. 놀라운 것은 그 무기들의 형태였다. 신종족은 인류의 뇌에서 갈취한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함대와 미사일의 형상을 크리스탈로 빚어내고 있었다. 비록 실체 없는 빛의 조각들이었으나 그것들은 인류의 공포를 먹고 자라나 더욱 날카롭고 위협적이다. 나는 그 빛의 폭풍 한가운데로 손을 뻗었다. 내 안에 잠재된 힘이 깨어나자 나를 중심으로 투명한 사파이어 빛의 거대한 파동이 일어났다. 나는 그들의 에너지를 단순히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자체를 내 의지로 재배열하기 시작했다. 오색의 빛들이 내 손끝을 따라 소용돌이치며 하나의 거대한 빛의 기둥으로 모였다. 순간 우주를 가득 메웠던 크리스탈 무기들이 일제히 나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 포식자들과 파수꾼들 모두가 깨달은 것이다.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이 영겁의 전장에 법칙을 새로 쓰는 인간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음을. 찰나의 빛이 폭발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다시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었다. 옆자리 승객은 여전히 신문을 넘겼고 오렌지 주스는 컵 속으로 떨어졌다. 단 1초도 지나지 않은 짧은 비에. 하지만 내 눈앞의 창밖에는 방금 전 우주를 수놓았던 그 찬란한 크리스탈 파편 하나가 유성처럼 타오르며 남미의 대륙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 아마레뉴런 곧 다음 편에서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르노아였습니다.